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번 면 면들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고,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겨우 특징을 찾는다면 6명 가운데 3명, 절반이 여성이다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의미를 찾기는 힘든 그런 개각이다, 총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의 사설을 한번 봤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개각 관련. 총선 출마자 정리한 이익이 개각, 윤석열 경제 쇄신할 건가? 국민일보 중폭 개각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스타일도 확 달라져야.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이익이 개각, 쇄신 에너지 더 담아야 한다. 한겨레 국정 쇄신 의지 안 보이는 총선 올인 개각. 한국일보 여성 3명 발탁한 개각 국정 쇄신 메시지는 약하다. 이렇게 점잖게 뽑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님. 네. 조선일보가 오늘 개각 사설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진짜. 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최근에 그 사설이나 칼럼의 기류는 상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편한 기색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국정 쇄신 의지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아니 김유정 의원, 네. 조선일보가 개각을 했는데 아예 사설도 쓰지 않고 뭉개버렸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조선일보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것 같고요. 그냥 제 기분대로 해석하자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개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개각은 굉장히 큰 폭이고요. 지난번에 원포인트 개각만 한두 차례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냥 논외로 해버렸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해줄 말도 없고. 참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안 다뤄주는 개각을 했을까, 이런. 그런데요, 박진영 부원장님,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개각하면 한두 명 하는 소폭은 몰라도 6명 이상이면 일단 대폭에 가까운 중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국정 방향의 변화, 철학의 변화, 뭐 이런 걸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누구로 바꾸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정부 자체가 국정 방향이나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 임명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하던 검사 출신의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거는 뭐 전문성이라든가 국가가 잘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 자리라든가 내각의 강요는 왜 하느냐? 그냥 선거 이겨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친한 선후배들한테 자리 나눠준다, 전리품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하다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 렛대로 달아줬으니까 총선에 다 출마해서 또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거와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고 국가 운영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저는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각을 하는 것은 민심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가 국정 운영 잘못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개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총선이 돼서 그동안에 내각에 몸담았던 장관들 총선 출마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개각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죠.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참사, 여기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쇄신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인사로 돌파를 해야죠. 그러면 적어도 총리를 바꿔야죠. 그래야 뭔가 이제 좀 바꾸는구나. 그러는데 총리를 바꾸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수석들을 싹 바꿨어요. 비서실장은 또 그대로 둬요. 이러면서 무슨 개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인사하는 원칙 자체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정국 변호사 어제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기존의 국정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반성이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개각이 아니고요.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 이제 그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가피하게 개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국정 방향에 변화가 없으니까 비판적으로 지금 이제 그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를 찾는다면 옛날에는 이제 그 전부 다 이게 그 서오남, 이 말은 이제 서울대 50 남자들 이런 분들이 위주로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여성이 3분 들어오고 또 70년대까지 젊어지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잘 모르는 분들도 훌륭한 사람에게 임명했다. 뭐 그 점에 좀 의미를 두어야 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 변화는 없다. 기존에 하던 대로 밀고 나간다. 이거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밀고 나간다. 기존에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평가는 반반 국민마다 이게 엇갈리는 거죠. 지금 보수 그전에 진영과 진보. 평가가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저는 총선으로 표출되겠죠. 여론조사보다 총선이 투표해보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1등할 건지 민주당이 이길 건지 그게 국민이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야 무슨 뭐 변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이미 대통령 임기 관계없이 끝난 거고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진정한 정권 교체로 제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대통령만 생각합니까? 나라를 생각해야죠. 나라의 국민은 지금 반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보면 이게 딱 반 아닙니까? 왜 반조각 났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반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안 그랬어요. 또 근데- 문재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토막 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치는 그건 이상이고 현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잘하잖아. 중도가 쓸 곳이 없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금 이게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말 이번 개각 국민들은 개각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허망한 개각이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그토록 문제점이 있고 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사람 그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경제부처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곧 추가로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 요구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지 아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김유정 의원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성 한번 평가해 보시죠. 지난번 차관 인선할 때 장미란 차관만큼의 주목도도 받지 못하는 개각이 아닌가 우선 싶고요. 강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반성 그리고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러면은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의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각에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쇄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의 방향도 좀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잘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일단 정치인 출신들 다 내보냈는데 박진 장관은 또 묶어놨어요. 그럼 박진 장관은 굉장히 나가서 내년 총선 준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엑스포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으로 물리는 건지 이게 형벌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인물이어서 조금 더 뒀다가 교체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 순방이 곧 코앞이라서 그래서 당장 바꾸기는 어려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도 지금 안 끝났는데 왜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무책임한 인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번에 6명의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외교부 차관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갈 수가 있죠? 아무리 이분이 경제 뭐 외교, 뭐 다자 외교 전문가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소상공인하고 벤처기업들 지원하고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고 좀 많이 알아야 될 텐데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대한 인사라기보다는 뭐 말씀 나눈 것처럼 총선용 개각일 뿐이고 그냥 관료 중심으로 무난하게 그냥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개각을 통한 뭔가 반성과 쇄신 이런 것들은 아예 초장에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고요. 방통위원장의 권익위원장인 지금 김홍일 위원장 뭐 내정설이 놔두는 걸 보면 이거는 도대체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도 없고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닌가. 국정원장, 방통위원장, 뭐 산자부도 바뀔 것 같다 그러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가부도 지금 아직 아무 얘기가 없고 법무부도 뭐 혼자 원포인트로 내년 1월 달에 가서 바꾼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개각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